그러니까 그런 거가 싫으시면 상장을 안 하시면 돼요. 아니, 좋은 솔루션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는 평가도 받으면서 돈도 한번 확 땡기고 싶고 그냥 그대로 상장하기 전처럼 지내고 싶고. 네. 이건 욕심이죠. 맞습니다. 네네. 사실은 주주들은 뭐 회사가 잘 되면서 같이 더불어서 동반적으로 이익을 보기를 원하는 게 사실 주주의 원형적인 마음이고, 소액주주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마음일 거예요. 물론 이제 몇몇 분들은 빨리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주식으로 돈 좀 벌었으면 뭐 그런 마음도 많이 있지만, 주식을 가지는 순간 그 소유가 존재가 되는 그런 어떤 철학적 변혁이 생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회사를 소유하는 순간, 일부분이지만 조각이지만 소유하는 순간 그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길 바라는데 이상한 행동을 해. 우리 일반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시정 요구를 요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 이사진 개개인이나 아니면 대표이사님 아니면 뭐 회사 IR팀 등에다가 이제 주주 서한의 형태로 요구사항을 보내시는 게 가장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주총 시즌이 다가오면 1, 2월에 이제 한 6주 전까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을 잔뜩 적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주 제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한국 상법은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뭐 이사 선임 해임이라든지 정관에 적혀 있는 사항에 대한 변경, 혹은 뭐 자사주 처분과 관련된 것들, 뭐 이 정도 아닌 이상 사실 별로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의 요구 참 다양합니다. 막 15년째 IR을 우리 회사는 안 했다. 이걸 상장회사라고 할 수 있냐? IR 직원 3명 뽑아달라고 해라. 뭐 이런 걸 해갖고 오시면 제가, 주주님 그런 거는 주주 제한을 하실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요거를 조금 대표이사님 앞으로 편지를 쓰는 형태로 해서 처리하시죠 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일단은 회사 IR팀이나 회사 이사회 앞으로 우편을 보내시라. 기업이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못 받았다고 하실 수 있으니 웬만하면 내용 증명 형태로 보내시거나 아니면 뭐 팩스로도 같이 보내시라, 뭐 이렇게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싫으시면 상장을 안 하시면 돼요. 네. 아니, 좋은 솔루션이 있거든요. 상장 안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뭐 굳이 상장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싶은 욕심인 거죠. 여기서 돈 좀 이렇게 나는 평가도 받으면서 돈도 한번 확 땡기고 싶고 그냥 그대로 상장하기 전처럼 지내고 싶고. 이건 욕심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외에 조금 이제 그러면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 그러면 이게 뭐 단순히 편집뿐만 아니라 주주 행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하면 힘을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인 액트도 좋고요. 사실 뭐 액트가 굉장히 여러모로 괜찮습니다만, 저희 회사를 꼭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또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도 있고, 사실 처음에 모이는 경로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카오톡 톡방에서 모이셔도 되고 네이버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서 모이셔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모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표를 모아야 되는 거죠, 핵심은? 표를 모으는 거랑은 조금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표는 결국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나오면 정식으로 뭐 주주연대 대표님이 되셨던 어느 분이 되셨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내고 표를 모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표를 모은다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같이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을 몇 달 전부터 좀 모아가는 개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주주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일단 모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주주총회가 가까이 오는 시즌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송 이런 거는 크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저희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저희는 로펌이 아니니 소송도 못 해드리지만 가장 많은 게 임시주총부터 바로 열고 싶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 소송 좀 해보고 싶은데 이거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 또는 가장 흔하신 게 회계장부 열람 소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세요. 이거 뭔가 구린 행동을 한 것 같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이 회계장부 열람 소송을 하면 굉장히 회사가 괴로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드리는 것이, 일단은 소송은 하시면 기본으로 첨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금도 어렵고요. 그리고 소송은 한 번 진행이 되면은 그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회사의 주주로 남아서 소송을 계속 처리하실
강성 주주분도 필요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송 제기한 다음에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하시고 하니 좀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모이신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중요한 사안은 먼저는 언론을 통한 공론화가 최선입니다. 하실 수 있는 경로 맞아요. 큰 기업일수록 언론에서 뭐 터져갖고 이미지 이상해지는 거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다가 회사랑 언론을 무기로 조금 소통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움직이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정기주총이 다가오고 있으면 주주 제한, 정기주총이 너무 멀었으면 뭐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그때쯤 고민해 보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때법을 우리가 만약 뭐 금감원 가서 할 게 아니라 회사한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네. 사실 회사에 하는 게 대부분 유리한데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 가서 좀 떼법을 부리셔야 되는 상황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이제 해야 되면은 거래소 가서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권 같은 경우에도 금감원이 막아주셨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 규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그때 유상증자가 안 되게 된 가장 큰 것이 금감원이 하도 이제 언론에서 시끄러우니까 그 요건을 거했어요. 개인 주주들이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구는데 개인 주주들이랑 대화하고 와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우리가 이제 그 너네 유상증자를 최종 승인을 해주는데 크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저희 액트 앱 안에서 활동을 하시던 주주 대표님이 그래서 회사분들을 만나러 가셨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커뮤니티 앱 안에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걸 만나러 가서 주주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빌미를 주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가서 회사가 부르는데 가서 얘기라도 듣고 와라 하시는 주주분들도 있고 정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주 대표님이 참석을 하고 오셔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바로 주주 대표와 운영진들 불러서 면담했다라고 바로 보도자료를 냈고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랬더니 이제 이 주주 대표가 정말 화가 나서 자기가 이제 기자들한테 다 반박 보도자료 돌리면서 얘기 듣고 온 건 맞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고 전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만 해서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돌리니까 금융감독원도 분명히 그걸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다 그거 보였을 거고 아 얘네 소액주주랑 면담도 잘 안 됐구나. 아마 그게 최종적으로 유증을 그 못 받아주겠다라고 금융감독원이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대목에서 되게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이게 왜 금감원에서 이렇게 돼? 거래소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의견을 내는 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처리해야지.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거래소에 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니 거래소가 PBR 1배 이하 그냥 출이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입법을 담당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을 밑에서 하시는 보좌관님들, 비서관님들 그리고 이제 업계 전문가들 분들께 들으시면은 상법 개정이 올해가 마무리가 일단 이번 7월에 만일 되면 후속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번 이재명 정부 내내 화두가 될 것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거래소랑 관련된 많은 규정을 손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좀 거래소가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거래소가 하면 너무 손쉽잖아요. 네. 이번 유상증자는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시장 분위기에 흙탕물을 튀기시는 거라서 우리가 좀 용납하기 우리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좀 어렵네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뭐 정확히 동의하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거래소의 각종 규정과 관련돼서 좀 목소리를 낼 겁니다. 비단 이런 유증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비상장사가 상장사로 되는 과정에서의 공모가랑 관련해서 너무 거래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회사의 뿌리가 사실은 상장 폐지 위기 종목 분들 주주분들이 오셨던 데 있었던 만큼 최근 강화가 되고 있는 그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규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작년도 한 해인가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떠난 해외로 떠난 자금이 170조 원이에요. 네. 그러면 참나 그
거래소에서 잘해서 이상한 짓 못하게 막아줬으면 그 170조가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유 자금이. 네.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겠냐고. 2200조, 작년도에 뭐 2000조 좀 넘는 시장이었는데 거기에 170조 들어오면 제가 보기엔 수십 % 올라요. 네. 너무나 명확한 얘기거든요. 네. 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 유증에 대해서도 좀 이런 거래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회사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학생이던 시절 이제 박사 공부를 하던 시절에 외국 논문들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게 무엇이냐면 미국적인 맥락에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한국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하면 제일 화내십니다. 왜냐면은 그 주주 네. 그 소액 주주의 한 돈은 똑같지만 네. 소액 주주의 돈과 대주주의 돈은 똑같지만 표는 한 표가 아니니까. 네. 대주주의 한 표는 소액 주주의 여러 표니까. 네. 예. 보면 사실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의 논문이기도 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유상증자를 안 한다. 유상증자를 하는 상황을 봤더니 한국 기업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만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줬더니 이제 고통을 분담하라고 한다로 그렇지. 가니까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는 자금을 조달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정말 신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 신사업이 사실은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유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속이 상하는 게 자 우리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2조 4천억 원을 조달을 한 다음에 어떤 신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데 이 신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고 우리 회사는 이거를 해야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를 정말 투자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려고 했었던 한국 기업이 몇이나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 거죠. 굉장히 정형화된 형태의 IR 자료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부르고 정말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큰 지분 가지고 계신 분들 불러서 천편일률적인 IR 진행하고 이런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도 하고 나고 개인 주주들에게는 일절 소통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큰 기업들의 경우나 이제 조금 굉장히 간소화된 뭐 한 10쪽에서 15쪽 내외의 PPT 자료 하나 올려놓고 이런 목적으로 유상증자 한다고 하고 일절 개인 주주들에게는 대응 안 하는 이런 행태를 하니 사실 뭐 개인 주주들이 유상증자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 소통을 해라. 어떤 꼭 유증뿐만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회사가 하려고 한다면 이 행동을 하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제 생각에는 정말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로 소통 안 해도 되는 게 만약에 그 회사가 맨날 매년 버는 거에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매일 배분을 해줬어 봐요. 우리는 버는 쪽쪽은 거의 다 드려요. 네. 왜냐면 우리는 주주가 우리 주인들이니까 우리 번 거 다 드려요, 번 거 다 드려요. 맨날 이랬으면 근데 우리가 맨날 다 드리다 보니까 신사업 이거 진짜 꿀 아이템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면 아니 주주들이 웬만하면 하지. 네. 그게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10년 전에 애플이고 5년 전에 테슬라, 지금의 엔비디아 같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못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유상증자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기업들 입장에서. 원래는 사실은 자금 조달 시장이라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유상증자는 어떤 그 주식시장이 있어야 되는 근원적인 원인이기도 한데